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테입니다. 2024 최신 개정판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정복 교재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짝물, 바짝물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품목, 자, 우리 오성, 자, 하동, 자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차 자체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리를 알고 핵심을 깨뜨리면 차도 우리가 문제 푸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221쪽이죠. 그죠? 221쪽. 221쪽 여러분들 준비됐으면은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그 바짝물 수학감소 보장 중에서는 마지막科目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래쪽에 222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결국 표본 구간별 수학량 조사 방법 이거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키를 쥐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바로 위에 옥수수 나와 있네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이 옥수수. 우리가 옥수수 밭에 표본 조사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사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머릿속에 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 밭에 조사를 갈 때는 여러분들 다른 거 중요하지만은 자 준비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피해 수확량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cm 미만은 하, 15cm 미만은 하, 그 다음에 17cm 미만은 중, 그 다음에 우리가 따로 피해 수확량 구할 때는 쓰지는 않지만은 17cm 이상은 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옥수수 밭에 갈 때는 차를 들고 와야 되는데 차밭에 차밭에 뭐 계약자가 나 피해를 받았으니 나와서 조사를 해달라 이랬을 때 그러면은 차밭에 갈 때는 뭘 준비해 가지고 갈 거냐? 우리 흔히 얘기를 하죠. 옥거리, 옥거리 형태. 그 옥거리를 늘려가지고 그게 우리가 전문용어로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로 세로 20cm, 가로 세로 20cm. 이 해를 두 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꼭 알고 가야 될 내용 뭡니까? 20cm, 20cm 태 두 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태 두 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두 곳에 위에 올려두려고 그러는 거죠. 태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거는. 그래서 그러면 20cm, 20cm 그러면은 20cm 곱하기 20cm는 0.2 곱하기 0.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회 하나는 0.2 곱하기 0.2니까 어떻게 됩니까? 0.2 곱하기 0.2는 0.04가 되겠죠. 그죠? 0.04 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0.2 곱하기 0.2 해가지고 0.04 제곱미터인데 지금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우리가 두 곳에 놓고 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에 기본적으로 0.08이다. 제곱미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0.08은 우리가 0.08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0cm 곱하기 20cm 해 두 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cm, 20cm 0.2 곱하기 0.2 하면은 0.04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해서 0.08 그죠? 해서 기본적으로 이 수치를 우리가 알고 가자. 그 다음 이제 이 표본 구간에 대한 그 면적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0.08의 수치에다가 표본 구간 수가 5구간이냐 혹은 6구간이냐 7구간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서 따라가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5구간이다 그러면은 곱하기 5 6구간이다 그러면은 68, 48, 0.4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분들 개념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그 테를 그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머릿속으로 버벅대지 말고 단계별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해 내의 수확이 완료된 새싹의 수를 세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제가 적어놨죠. 해 내의 수확이 완료된 새싹의 수를 먼저 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아있는 모든 새싹을 따서, 112형 형태로 되어 있는 남아있는 모든 새싹을 따서 개수를 먼저 세야 됩니다. 그죠? 자, 조금 전에 1번 해내의 수확이 완료된 새싹의 수를 먼저 세라고 그랬습니다. 그 딴에는 흔적이 있을 거니까 해내 수확이 완료된 새싹의 수를 먼저 셀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아있는 모든 새싹을 이제 다 따서 개수를 세라는 얘기예요. 개수를 세고 그 개수를 세고 난 다음에 그 새싹의 무게를 조사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뭘 해야 되고 두 번째 뭘 해야 되고 세 번째 뭘 해야 될지 이제 모든 게 확실하고 명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표본구간 수확량 조사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다음 내용을 학습을 해 보지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그 쭉 하면서 수확량 조사 즉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차 같은 경우도 수확량 조사 직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조사 가는 길 직전인데 뭔가 따라 붙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멜표되어 있는 거 한번 봐보십시다. 조사 가능일은 대상 농지에 식재된 차나무의 대다수 신초가 1심 2엽의 형태를 형성하며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가 되어서 그렇게 자란 시기가 되었을 때 조사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가 어떤 정도 크기냐? 신초장 4.8cm 이상, 그 다음에 옆장 2.8cm 이상, 옆폭 0.9cm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폭이 가장 작은 단위가 될 거니까 0.9, 그 다음에 옆장 2.8, 그 다음에 신초장 4.8 해가지고 0구 2판 4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0구가 2판 4판으로 차를 마시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사 그 적기 자체는 해당 시기가 수학년도 5월 10일, 5월 10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학 시기가 5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학년도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차하고 5월 10날은 꽤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사 적기까지 우리가 예,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바짝물 표본 구간 면적 조사 방법 이렇게 할 때 규격의 태 사용한다. 0.04제곱미터짜리 규격의 태를 사용한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표본 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조사 실전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앞에 공부해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은 바짝물은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 결과만 나오면은 8분 능선 넘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은 이제는 합격자들은 이게 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합격에 아직 가까이 가지 못하신 분들은 이걸 보고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눈에 안 들어오면은 아직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내놨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차 빼고는 여러분들 이것 다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제는 뭐 이런 간단한 문제들은 뭐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거의 2분 만에 다 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야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답을 한번 봐보세요. 뭐 키까지 어떤 원리만 깨뚫고 있으면은 이게 5분 정도 걸릴 그런 어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늘 그 228쪽, 228쪽을 여러분들 저하고 그 위에 문제들처럼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이죠. 그죠?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산출하시오. 여기 수확량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수확량이라고 적을게요. 자,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산출하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품목 나오면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여러분들 뭐냐 하면은 어 제가 차 이러면은 아까 우리가 태를 가지고 차밭에 나갔잖아요. 그러면 태를 가지고 나갔으면은 아까 첫 번째 뭘 해야 되고 두 번째 뭘 해야 되고 세 번째 뭘 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이 첫 번째는 뭐였나요? 그 태를 두고 나서 기수학 새싹수를 먼저 세라고 그랬죠. 그죠? 기수학한 새싹수. 지금 기수학 새싹수 80개, 80개를
먼저 세고, 그죠? 그 다음에 1심의 2법의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그 새싹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수확한 새싹 수를, 개수를 세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저울에 올려놓고 수확한 새싹의 무게를 재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메모를 할게요. 가서 표본고간 수확량 조사할 때 해야 될 게 1번 기수학 새싹수 세기, 그 다음에 2번 남아있는 그 새싹수를 다 이제 수확합니다. 그죠? 수확한 새싹수를 일단은 또 얘도 개수를 세야 돼요. 그죠? 300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300개가 우리가 그 개수만 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저울에 올려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확한 새싹 무게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은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게 차 하면은 영어로 BG하다. 우리가 BG라는 게 BUSY가 바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탈 때는 바쁘니까 BG하니까 차를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 하면은 연상작용으로 해가지고 BG하다. 그러면은 그 B는 뭐냐? 기수학 비율을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 기수학 비율. 이 기수학 비율이 B, BG할 때 기수학 비율의 B. 그 다음에 G는 기수학 지수의 G. 이렇게 해서 BG.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BG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봐보시자고요. 그죠? 같이 한번 봐보시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갈 거냐? 지금 그 문제 자체는 그 기수학 비율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은 그 제 말만 듣고 0.983을 지우고 기수학 비율 21.05로 좀 고쳐주세요. 21.05로 고쳐주고 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그러면 지금 기수학 비율은 어떻게 구할 거냐? 아래쪽에 나와 있죠. 그죠? 아래쪽에 기수학 비율은 여기 기수학 비율 여기 나오네요. 그죠? 기수학 비율 이거부터 먼저 한번 봐봅시다. 기수학 비율은 기수학 새싹수를 어떻게 합니까? 전체 새싹수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기수학 새싹수라는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수학 새싹수가 기수학 새싹수가 지금 나오는데 기수학 새싹수가 몇 개입니까? 80개잖아요. 그죠? 기수학 새싹수가 80개라는 거 우리가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수확한 새싹수, 수확한 새싹수를 아까 셌잖아요. 그죠? 몇 개였습니까? 300개. 그러면 기수학 새싹수하고 수확한 새싹수 더하면은 전체 새싹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기수학 새싹수 더하기 수확한 새싹수. 그러면 전체 새싹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확한 새싹수를 우리가 전체 새싹수 80개 더하기 300개를 하면은 380분의 80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 기수학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0.105가 나오는데 21.05%가 뭡니까?
기수학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기수학 비율은 기수학 비율을 구하라 이러면 21.05%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기수학 비율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에 기수학 비율은 21.05가 될 거다. 그죠? 그러면은 21.05가 되는데 지금 기수학 비율 우리 이 표 자체가 이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1.05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제 기수학 지수 찾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1.05니까 여기에 이 안에 포함되니까 기수학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0.983이 되는 것이죠. 기수학 지수가.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0.983 이걸 써먹어야 되겠네. 이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수학 지수까지 우리가 이제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표본 구간 면적은 아까 기억나십니까? 0.04 곱하기 2 그래가지고 0.08이 기본적으로 태 면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표본 구간 수가 지금 6구간이잖아요. 그죠? 6구간이니까 곱하기 6 하면은 0.48 제곱미터가 표본 구간 면적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표본구간 면적계를 우리가 알고 있다가 그러면 지금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는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이론서 별표 7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접근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수확량 합계 구할 때 수확한 새싹 무게 조금 전에 우리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수확한 새싹 무게는 50g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수확한 새싹 무게 50g은 불변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얘는 확실하게 지금 팩트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지금 축적한 거니까 얘는 반드시 그냥 불변으로 쓸 거예요. 1번 그죠? 불변으로 얘를 쓸 거예요. 1번으로. 수학과 새싹 무게. 자, 이거 50g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수학한, 기수학한 그 80개였잖아요. 80개. 기수학한 새싹수 80개. 얘는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그 무게를 적용을 해줄 거냐. 그러면은 좀 더 과학적으로 가자. 그러면 수확한 새싹 무게가 50g이에요. 그죠? 이 50g인데 수확한 새싹 수가 300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50g을 300개로 나눠주면 개당 무게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50 나누기 300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개당 무게가 나왔을 때 지금 수확한 새싹 기수학한 새싹수 있잖아요. 이 80개를 다음에 곱해주는 거죠. 그죠? 곱해주고 지금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이 기수학 지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수학 지수를 곱해준다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그 보험자가 이미 정해둔 게 어떤 그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앞에 기수학했을 때 딴 새싹은 무게가 아무래도 조금 더 어린 잎이니까 무게가 좀 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무게가 좀 덜 나갈 거니까 그 가중치를 98.3%로 적용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983을 곱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기수학한 새싹의 무게가 나오겠지요. 그죠? 그러면은 63.1066에서 50g 빼면은 13.1066이 되겠네요. 이 앞에 그 데이터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표본구간 수학량 합계는 63g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63g을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학습을 할 때는 표본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 하면은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를 표본구간 면적 합계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은 표본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왔어요. 근데 차는 또 특별합니다. 이걸 구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학 면적률이라는 거. 자, 수학 면적률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찾으러 갑시다. 자, 수학 면적률 이쪽에 있네요. 그죠? 수학 면적률. 자, 그래서 차는 우리가 아주 깔끔하게 마시면은 수면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겠죠. 정신을 맑게 해서. 그래가지고 차 하면은 아까 우리 비지하다 아주 BUSY 비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차 하면은 수면 마지막에 수학 면적률 곱해줘야 되겠구나. 또 이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빼먹고 그냥 표본구간 수학량 합계 나누기 표본구간 면적 합계 이렇게만 하면은 아 풀어놓고 점수 획득 못합니다. 정답이 안 맞으면은 답으로 인정을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 면적률 자체가 수학한 면적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제 그걸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수학 면적률 0.8 곱해주면은 단위 면적당 수학량이 105g이구나. 그러면은 킬로그램화 시키면은 0.105kg이 되겠구나. 그 제곱미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와닿았을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은 또 지금 우리가 다른 예제가 몇 개 있으니까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좀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학습은 핵심 키워드 우리 할게요. 핵심 키워드. 차 보면은 가장 먼저 차밭에 갈 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게,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될 게, 옷걸이 두 개, 그러니까 해, 해 두 개를 들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해 두 개를 들고 가가지고 표본 구간 수가 정해져 있으면은, 포병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어, 기수학 새싹수를 먼저 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태안에 있는 새싹수를 전체적으로 다 수학을 해 가지고 그 개수를 세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저울에 올려 가지고 수확한 새싹 무게를 잽니다. 이 새싹 무게 써먹으려고 이렇게 세고 그 다음에 무게 달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면적에 따라서 표본 구간수가 정해지면은 이 표본 구간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 면적 있잖아요. 이것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표본구간 면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수학 비율하고 기수학 지수는 뭐 때문에 써먹는다? 이제 이 내용은 알아야 되겠죠. 기수학 비율은 기수학 세삭수를 전체 세삭수로 나눈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기수학 지수 얘는 결국은 기수학 단 새싹의 무게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측정할 건가, 그거 할 때 써먹으려고 기수학 지수 이 표가 나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고, 결국은 현재 우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수학한 새싹 무게를 근거로 해가지고 기수학한 새싹 수를 곱해서 기수학 지수만큼 반영을 해서 표본구간 수학량 합계를 구한다. 그리고 표본구간 수학량 합계가 구해지면은 표본구간 면적 합계로 나누어지는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수면, 차는 수면에 도움을 준다 해가지고 수면, 수학 면적률을 곱해서 단위 면적당 표본구간 수학량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정리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실제 실전 문제 좀 풀어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차 반드시 마스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학습 끝나고 나서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는 기터였습니다.